강사입니다. 전산회계 1급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실기편 영상이고요. 25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영상으로 여러분이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론을 공부를 하시고 이제 실기편 들어오시는 거예요. 순서가. 이론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실기편 영상을 학습하실 때 거의 대부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실기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론이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전제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강의하는 이 학습 영상이니까요. 실기편 영상은 반드시 이론편 영상을 어느 정도는 숙지하시고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좋고, 첫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K랩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등록 메뉴를 좀 볼 거예요. 요 기초정보 등록 메뉴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회사 등록을 하거나 거래처 등록을 일부분 하는 게 이제 시험에 곧잘 나오고요. 뭐 시험을 보는 거니까 결국에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환경 등록은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볼 겁니다. 환경 등록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메뉴들을 좀 볼 거고. 자, 그러면 K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기 홈페이지 주소창인데 인터넷에서 그냥 한국세무사회라고 하면 요 링크를 찾아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이트에서 주소창 입력을 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세무사회 여러분이 찾아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찾아서 들어오시면 이게 메인 창일 거예요. 이게 메인 창, 라이센스, kacpta.or.kr. 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쯤에 보시면 아마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 있을 텐데, 회원가입은 먼저 하시는 게 좋죠. 어차피 시험을 볼 거니까. 내가 시험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개별적으로 접수하려면 당연히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하셔야 되고, 회원가입하실 때는 사진 한 장이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인쇄된 거 말고 파일로 사진 하나가 있어야지. 나중에 자격증은 운전면허증처럼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사진이 하나가 이렇게 예쁘게 박혀요. 그러니까 막 V 이렇게 하고 찍은 거 말고 증명사진으로 사진 하나 가지고 먼저 회원 가입해 주시면 좋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기출문제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기출문제 같은 정보는 볼 수 없으니까 일단은 뭐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이것저것 좀 보시고 들어와서 시험 개요도 좀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 시험 일정도 확인해서 여러분이 시험 보고자 하는 날짜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합격률 같은 것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볼 때 합격률이 어려우면은 한 2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40%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되게 쉬우면 뭐 48%까지 되기도 하고 51%가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론을 공부할 때 양이 이제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결국에는 그 중에 몇 개가 돌려막기 하듯이 이번에 얘가 나오면 다음엔 얘가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고, 항상 나오는 게 있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제 보는 연습을 좀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K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가셔서 하단에 K랩 수업용 다운로드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요거죠, 요거. 색깔로 칠하면 요거죠.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뜨죠.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쭉 하고 이제 저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서는 다운로드 폴더가 따로 있죠, 여러분. 이제 그 폴더 안으로 자동 저장이 될 거예요. K랩 하고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운을 받으실 때, 아이고, 얘가 어디 갔어? 다운 받으실 때, 여기 날짜가 24년도라고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지금 25년도 영상을 촬영하는데, 여전히 25년도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지만 25년도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두 달 전에는 오픈을 해야 돼서 저는 미리 촬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25년도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제가 촬영을 하면 강의가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시점이 4월, 6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시험부터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24년도 마지막에 업데이트가 된 상태를 25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아요. 이게 세무 파트가 나오는 시험이 아니고 그냥 부가세 신고서 정도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싹 바뀌냐 그렇지 않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100%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으로 공부하시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이 24년도 버전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뒤에 실기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다 25년도 버전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에 25년도 요 프로그램이 중간에 좀 바뀌어서 프로그램 자체의 명칭이나 이런 게 바뀌면 제가 이제 개정돼서 다시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설명을 또 할 거고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똑같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운로드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운로드 폴더에서 exe 실행 파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면으로 요거를 좀 내려볼게요. 요렇게 생겼죠. exe 실행 파일이죠. 자, 응용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별것도 없이요. 계속 더블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저는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을 이미 미리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스탠바이하고 준비하고 있거든. 근데 얘를 또 설치하면 또 재설치가 돼버리니까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exe 실행 파일 다운로드가 되면 지금부터 계속 클릭해서 쭈쭈쭈쭈 중간에 혹시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니요? 물어보면 항상 예. 하고 쭉 가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바탕화면에 설치가 됩니다. 자, 바탕화면에 설치가 됐을 때 어떻게 생겼냐면 그 프로그램에 생긴 모양이 아이고 내 프로그램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에이, 예쁘게 가려고 할 때 안 되겠네요. exe 실행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된 걸 쭉 실행하시면 마지막에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K랩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라고 하는 요 아이콘이 설치가 돼요. 요게 K랩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그럼 지금부터는 얘만 쓰시면 돼. 얘를 또 누르면 이 프로그램이 다시 또 재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 불편해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얘가 재설치가 돼서 아이콘이 하나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그냥 삭제하시면 돼요. 자, 이제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꾸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들어가라고 할 때 프로그램을 열어주세요 라고 할 때 얘를 열어야 되는데 자꾸 얘를 여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수업할 때 보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자꾸 또 재설치가 된대.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봐서 요거는 exe 실행 파일입니다. 자, 설치가 되면 삭제. 지워버려. 왜냐면 이제 헷갈릴까봐. 자, 그럼 얘만 남겨놨죠? 자, 지금부터 K랩 프로그램을 들어가 볼 건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고 압축, exe 압축을 불어서 실행을 했고요. 바탕화면에 실행했더니만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K랩 프로그램 아이콘이 자동으로 설치가 됐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짝짝짝. 자, 그럼 이제 실기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하기 전에 실기는 몇 점 정도가 점수가 몇 점이 있냐면 70점인데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실기는 이론 알아? 그러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런 개념이지 실기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개념은 없어요. 실기 프로그램은 엄청 심플하고요. 엑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냥 입력만 하면 돼. 그러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장부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 결국에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분계를 잘해야 돼. 분계를 잘해야 되고 부가가치세에서 공부했던 면세, 영세율, 과세 이런 개념들 그리고 증빙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분계 잘해야 돼. 결국에 일반 전표 분계 잘해야 돼. 매일 매출 전표 부가세도 알아야 되지만 분계 잘해야 돼. 오류 추정 무조건 분계야. 결산 수정 무조건 분계인 거야. 다 분계입니다. 분계 못하면 실기는 하등의 쓸모가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보면 프로그램 들어가기를 엄청 고대하시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들어가. 답을 몰라. 답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지. 그래서 이론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실기는 재미가 없다.
근데 이론이 돼 있다. 그럼 실기할 때마다 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그 선생님이 800번대, 500번대, 900번대 이런 코드를 얘기했던 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게 얘기했던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기는요. 전체 70점이 100점이긴 한데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실기는 전체가 기초정보관리라는 메뉴를 활용하는 게 10점이고요. 일반 전표가 6문제가 나오는데 18점이고요. 메인 매추 전표가 6문제가 나오는데 18점. 오류 수정 2문제가 나오는데 6점. 결산 3문제가 나오는데 9점. 장부조회 3문제 9점 해서 70점이에요. 다 맞으면 좋고요. 조금 틀려도 이론하고 실기랑 다 더했을 때 전체 합격이 70이니까 얘 다 맞고 이론 객관식 15문제 다 틀려도 합격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기만 잘해서 합격되는 사람들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좀 드문드문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까지 하셨잖아요.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자,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 하시면 뭐 중간에 뭐 박스 하나 뜨겠죠?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인 화면이 이제 보일 거예요. 자, 보이죠? 이 종목 선택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종목 선택이 전산세무에게는 전산회계 1, 2급이 있고 전산세무가 1, 2급이 있어요. 4개의 급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이 4개 급수 중에 어떤 급수를 선택해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열리는 메뉴가 다 달라요. 메뉴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전산회계 1급을 시험 보시는 거니까 다른 급수 들어가서 왜 선생님이 하는 메뉴랑 제가 하는 메뉴가 다른가요? 이런 얘기 또 많이 듣거든요. 전산회계 1급으로 반드시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 요거 먼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요 드라이브가 C 드라이브 그리고 K2랩 DB라고 하는데 요 K랩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이제 I자는 뭐 의미 없겠지. 뭐 K랩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KC 랩 이렇게 쓰거든. 영어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야. 전표 같은 걸 막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데이터가 어딘가로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이 되는 경로가 여긴 거야. C 드라이브 안에 K랩 DB라고 하는 이 안으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돼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제가 요 드라이브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C 드라이브 있죠. 여기 C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문서 폴더들이 있는데 이 중에 K랩 DB라고 보일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가 더 있죠. K2랩.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 그러면 지금 아마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을 거고 숫자로 되어 있는 문서들이 이제 데이터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뭔 얘기인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C 드라이브 K랩 DB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요. K랩 DB로 들어가시면 요 안으로 데이터가 자동 저장될 거라는 거. 그거 하나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백데이터 저장할 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라서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좋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자, 회사 코드로 내려갔어요. 회사가 있어야 그 회사로 들어가서 무언가 작업을 할 텐데 우리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했다는 전제 만약에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아있는 데이터들은 지워버리시고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 C 드라이브에 들어오시면 숫자로 되어 있는 문서 폴더들이 있을 거야. 그게 이제 회사들이거든. 내가 이미 작업해서 연습했었던 거. 다 잡아가지고 드래그해서 삭제, 딜리트크 하시면 돼요. 삭제했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회사 코드에서 오른쪽 도움말키 눌러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진짜 우리는 완전히 그냥 완전 처음이거든. 아무것도 없으니까 회사 프로그램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요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측 하단에 보면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회사 등록. 회사를 등록해야만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별도로 메인 창에 하나가 별도로 빠져나와 있는 거야. 자, 회사 등록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교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를 등록하고 그 회사로 로그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재 보시면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주식회사 사슴전자
회사 코드를 700번으로 회사 등록을 하시오. 자, 지금부터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쭉 화면 보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 코드는 700번으로 등록을 하래요. 여기다가 그럼 회사 등록 메뉴에다가 커서를 올려놓으시고요. 0700번 해도 되고 그냥 700 하면 회사 코드는 토탈 4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00 누르고 엔터를 치면 앞에 0이 자동으로 달라붙으니까 굳이 0을 입력하실 생각은 안 해도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 이름은 앞에가 주식회사가 들어가고 뒤에 사슴전자가 들어가네요. 주식회사는 앞에 들어가는 것과 뒤에 들어가는 것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뒤로 확인해서 정확하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입력한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주식회사 사슴전자 입력을 했죠. 자, 이제 뭐 키보드 필요하고요. 자, 엔터를 치면 물어봐요. 법인 입력할 겁니까? 개인 입력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전산회계 1급은 어떤 기업이라고 했냐면 무조건 법인이라고 그랬죠. 자, 법인 선택. 그다음에 사용 당연히 할 거죠. 자, 0번을 찍으면 커서가 우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갔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용할게 라고 하고서 엔터를 쳐버리면 여기서 하고서 엔터를 쳐버리면 아이고 오른쪽으로 안 넘어가고 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커서가 지금은 이제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자, 그럴 때는 다시 마우스를 여기서 사슴전자에다가 클릭하고 우측으로 이렇게 살짝 넘어오셔서 이제 회사는 넣었지만 이 회사에 대한 기본사항을 우측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기본사항은 여기 보면서 하나씩 보시면 돼요. 회계연도가 단기가 6기래, 6기. 요 6기라는 것은 25년도가 6번째 년도, 그러면은 25년도가 6기면 24년도는 5기겠다, 그치? 26년도는 7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기점으로 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차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연도를 이제 손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6기 넣고 내가 이제 넣는 거야. 그리고 25년도 넣고요. 기초가 1월이고 1일이죠. 그러면 마지막은 특별하게 6개월 단위로 회계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한 2025년도 12월 31일인데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 보이죠? 이게 일반적인 기업이 이렇게 회계 연도를 1년 동안의 기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서 사업자 번호 입력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사업자 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거에 있단 말이야. 그치? 사업자 등록증은 여러분 교재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사업자 등록증 있고 등록번호 보이죠? 등록번호는 보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등록번호는 3자리, 2자리, 5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하이폰은 자동으로 걸리니까 딱 보시고 숫자만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109 자동으로 걸리죠? 이렇게 됐죠? 자, 법인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이 여기요. 사업자 4번째 줄에 있어요. 법인 등록번호 보고 입력. 법인 등록번호는 개인의 주민번호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법인이 생겼어. 그러면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등록을 한 거야? 등록한 거잖아. 그치? 법인 등록번호는 등록번호가 개인의 주민번호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자 이름 써있죠? 윤재은 써주시고요. 대표자 주민번호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게 아니라 기본사항, 그러니까 기초 정보에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대표자 주민번호 보이죠? 보고 입력. 사실 뭐 대표자 주민번호 입력하는 게 중요하진 않아.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별도의 정보인데 입력하는 란이 있으니 우리가 주어지는 정보들은 입력을 한다는 거. 자, 대표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외국인은 아니죠. 외국인이면 사업장 주소를 입력할 건데 사업장 주소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가세 공부할 때 본점은 저기 서초에 있고 지점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게 있었죠.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이 각각의 부가가치세법상 뭔 거야? 각각의 사업장인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장. 근데 얘는 이제 구로에 있어. 얘는 제주도에 있고 얘는 어디라고 그럴까? 얘는 뭐 신촌에 있어. 이렇게. 그러면 본점은 서초인데 사업장은 또 다르네.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여기를 했다고 치면 그치? 그럼 사업장 소재지는 구로일 거고
본점 소재지는 서초겠죠. 얘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는 사업자든 사업자 단위 과세자면 따로따로 신고 안 하고 얘만 하니까. 그치? 이렇게 본점과 사업장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늘 사업장 소재지와 본점 소재지가 다른지 같은지 봐야 되는데 지금은 같으니까 한 곳밖에 없는 거죠. 사업장이. 자, 그렇게 또 보시고 사업자 등록증도 좀 이해하시면서 그럼 주소를 좀 입력을 좀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주소지가 사업장 주소를 이제 입력할 건데 지금 마포구 동교로 2 합정동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자, 여기 앞에가 우편번호가 들어가는 건데요. 우측에 도움말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주소가 줘야 되거든요. 여기다 갖다 놓고 앞에부터 입력할 필요 없고 동교로 2까지 넣으시면 걔와 관련된 이제 주소창들은 자동으로 떠요. 지금 22개 아니죠. 동교로 2로 가야 되죠, 지금. 얘가 왜 이렇게 안 뜨냐. 아, 마포부터 쳐야겠다. 왜냐면 동교로가 서울이 아닌 다른 곳도 있어서 이거 조회 버튼 누르시면은 마포구 동교로 2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면 여기 앞에 우편번호가 선택이 돼요. 자동 선택됐죠? 근데 이렇게 우편번호를 입력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주소가 우편번호 하나로 완벽하게 인식이 되는 순간 사업장 주소는 본점 주소랑 같다는 전제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주소를 본점 주소까지 입력할 필요가 없이 다 입력이 동시다발로다가 된 거죠. 그게 편하고요. 두 번째 또 편한 건 뭐 편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어디에다가 모든 세금을 신고 납부할 건지에 대한 이 마포구, 마포세무서라고 하는 이 관할이 자동으로 걸려요. 그래서 마포세무서장이 자동으로 아래 21번란에 자동으로 마포, 본점관할세무서도 마포, 그리고 지방세는 마포구청, 자동으로 얘와 관련된 사업종 동코드, 본점 동코드, 해당되는 주소동, 해당되는 이 주소랑 관계되는 모든 정보들이 연결되는 것들은 자동으로 짜자자자작 반영이 돼요. 그게 이제 우편번호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힘이지. 프로그램은 이렇게 코드화되어 있는 것들을 걸었을 때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는 해. 근데 제가 이 우편번호를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좀 편리하다는 거. 편리하다는 거밖에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뭐한 게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우편번호는 입력하기 싫으면 생략하시오라고 하거든요. 가끔 왜 그렇게 나오냐면 우편번호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우편번호가 조회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당황하잖아. 그럼 우편번호 입력 안 해가지고 점수를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편번호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굳이 뭐 열심히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거를 설명드린 거야. 연결되는 거 이렇게. 자, 일단 주소랑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자동으로 연결돼서 저장이 되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업태하고 종목인데 업태하고 종목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업종이라고 하죠. 업태는 제조업이고요. 종목은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가 업태, 무엇을이 종목. 손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종목에는 컴퓨터 모니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주 업종 코드는 제조업이 컴퓨터 모니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의 업태와 종목을 더한 코드가 나름의 체계화가 또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가끔 이제 왜 입력 안 하나요? 물어보면 여러분에게 이걸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서. 근데 이거를 제가 써드린 이유는 이걸 입력하면 알아서 주 업종 코드가 자동으로 걸리는 걸 보여드리려고 입력하는 거지 시험에서는 업종 코드까지 입력하거나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진 않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300103 하면 이 업종 코드는 제조업이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제조하는 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코드래. 딱 이 회사의 업종이겠지. 그치? 코드가 걸려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내국 법인 맞죠? 우리나라 법인.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번에 법인 종류별 구분해서 요 아래쪽 옆에 보시면은 중소기업인데 상장 막 이렇게 쫙 있어요. 그쵸? 근데 중소기업이고 우리는 상장이거나 일반적으로 코스닥이나 코스피까지 상장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중소 기타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중소 기타는 30번에 있네요. 중소 기타. 요게 나중에 또 중요한 기능을 또 하거든요. 세법에서. 회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법에서. 여러분은 지금 뭐 세무시험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에게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기능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게 있구나. 거는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중소기업 여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설립 연월일은 개업일과 똑같대. 근데 개업일은 어디에 있냐면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이름 바로 밑에 있어요. 2020년도 4월 20일. 그러면 설립 연월일도 동일하죠. 자, 요때 날짜 입력할 때 2020년도 넣었죠. 근데 4월은 숫자가 한 개지만 월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항상 두 자리로 만들어서 입력해. 11월, 10월 이렇게 하듯이 4월이면 04 이렇게. 그리고 개업일과 똑같죠? 설립일이 개업일이라고 했죠? 개업일도 동일하게. 04, 20일 이렇게. 폐업일은 없고요. 자, 입력 끝났네요. 지방세 법인 구분 필요 없습니다. 입력 안 해요. 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추가사항을 한번 눌러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사업장마다 신고한다. 그러면 사업장별. 한 사업장이 총괄 납부를 하되 각각의 사업장은 각각 신고는 여전히 한다. 그러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 2번이죠. 지점이 많아. 제가 스타벅스 말씀드렸죠. 스타벅스 본점이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를 본점이 알아서 일괄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럼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였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사업장별이고 그런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한 곳밖에 없으니까. 이거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입력 안 해도 자동으로 사업장별이 걸려요. 반기별 납부는 원천징수랑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전산세무이급이랑 관계 있으니까 전산회계 1급 시험 보실 때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고 담당자, 번호, 여기선 아무 관계 없고요. 뭐를 입력할 거냐면 이메일 주소가 있네요.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여기 이메일 주소창 보시고 이메일 주소 혹시 입력하라고 하면 여기 신고 담당자 기본사항 말고 추가사항 네 번째 줄에 자, 그 다음에 홈택스 아이디 우리가 홈택스로 로그인해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까 홈택스 아이디가 주어지면 입력 여기 앞부분에 정보 있었죠? 홈택스 아이디에 갖다 놓으시고 아이고 1, 2, 3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왜 뭐 설명을 혹시 안 해주시나요? 그러면 전산회계 1급 범위만 일단은 뭐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세무 2급에서 하겠지만 세무 2급에서도 이런 메뉴들은 뭐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업의 정보들을 그냥 입력하는 것 뿐이라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회사 등록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은 제가 이제 교환에 나와 있는 회사 등록 참고 자료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회사 등록을 반드시 해주시고 여기까지 이제 회사 등록이 끝나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회사 등록이 끝났네. 그럼 여기서 메뉴를 종료해요. 종료하시고 하실 때 지금 방금 전에 회사 등록을 막 했는데 마지막에 또 저장하는 칸이 있으니까 그럼 없어요. 그냥 입력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저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지금. 자, 메뉴를 종료하고요. 다시 회사 코드로 넘어와서 우측에 도움말키 눌러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등록한 회사명이 조회가 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보이죠? 내가 그 회사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건 갖다 놓으면 조금 더 짙은 색으로 색깔이 칠해지죠? 이것이 내가 이 회사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생긴 메인 창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제 K